자, 12단원 연습 문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13번 문제를 보니까 자,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실수해가 마이라고 1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 식은 이제 무조건 마이라고 1을 해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 보면은 당연히 0이 나올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A 값, B 값, C 값을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뭐 어차피 뭐 대입해서 정리하나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조립제법 해보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으니까 조립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네, 공간을 좀 띄엄띄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기 계속 식이 정리될 거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1을 해로 갔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 떨어지는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마일도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C가 또 0이어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0이어야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C가 여기니까 B 값이 얼마예요? 2가 나오겠네. 그러면 요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1하고 마이라고 해를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럼 요 놈이 허근을 가지면 되겠네. 그래서 허근을 갖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무조건 얼마 이상? 4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거네. 얘는 항상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근데 실근을 마이라고 1만 갖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2차식 꼴에서 실근이 나와 버렸으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냐면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이 근을 1을 갖거나 마이를 갖는 케이스밖에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얘밖에 안 되겠네. 여기 지금 곱이 마일이잖아요. 곱이 마일이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은 절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일 수 없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일 수 없죠. 왜? 얘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마일이 맞지가 않죠. 그럼 가능한 케이스는 뭐밖에 없냐면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을 갖는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겠다. 얘는 정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건 0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b는 아까 마이너스 2라고 구했고 c는 a랑 더해서 0 나와야 되니까 얘도 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실수 a, b, c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다시 조립제법을 꼭 써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방정식을 풀겠다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를 해주겠다는 의미였으니까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3x-1은 0의 한 혼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a 오메가 더하기 b는 3을 만족하는 실수 a, b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말고는 일단은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푼다고 생각하면 얘를 그냥 전개를 해볼 거예요. 전개를 해보면 오메가 4제곱이 될 거고 a 오메가 세제곱 그 다음에 b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a 오메가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오메가 4제곱에다가 세제곱 있는 게 a랑 1 이렇게 있네요. 여기 오메가 세제곱 될 거고 제곱 있는 게 b 더하기 a 더하기 1 여기 오메가 제곱 있고 상수항이 b 뭐 이렇게 남나? 자,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 주면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도 다시 정리해 주면 여기다가 1에다가 3 빼니까 2 빼주고 오메가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있는 게 아, 여기 참 저걸 안 썼네. 오메가를 안 써줬구나. 그러면 오메가가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추가로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그럼 오메가가 있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하기 b에다가 마3에다가 하나 더 빼주면 마4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남는 게 마이너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1 요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얘가 지금 3이어야 되니까 복소수 상등 때문에 a 더하기 b는 2가 돼야겠죠. 여기서 0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0 돼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뭐 4 이렇게 나올 거고, 요 값은 3이어야 되죠. 이상하다 했어.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 넘기면 마이너스 3오메가 플러스 1. 그럼 여기도 플러스 1, 플러스 1. 계산 다 꼬일 뻔했네. 자, 그러면은 산수를 다시 해볼까? 저기는 맞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붙는 데서
마3에 a 하나 붙으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b 하나 붙고 1에다가 마3, 여기가 마2로 바뀌겠네. 얘도 2여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럼 여기도 뭐야? a 더하기 b는 그냥 2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럼 어차피 정보는 요거 두 개밖에 없었네요. 자, 얘는 연립해주면 둘이 빼면은 3a가 0 나오니까 a 값은 0이고 b 값은 2다. 뭐 요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풀었을 땐 사실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썩 좋은 풀이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뭐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우린 해결할 수는 있어요. 해결할 수는 있는데 조금 머리를 굴려보면 저 모양에서 좀 힌트를 얻은 건데, 지금 물어보는 형태가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에다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a 오메가 더하기 b, 얘를 지금 전개해 달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 3이 나오는 상황을 전개해 달라는 건데,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1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해주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패턴을 우리는 사실 거꾸로 하긴 했지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를 생각해주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1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오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거에서 어차피 얘는 뭐 0은 아닐 거니까 이렇게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나면 요만큼은 우리가 요 위에서 봐서 알겠지만 마이너스 3오메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오메가가 될 거니까 이때 얘를 전개를 해주고 나면 마이너스 3의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3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b 오메가는 3오메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똑같이 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3오메가 더하기 1이죠. 요렇게 될 거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좀 마이너스 꼴보기 싫은데 뭐 일단 가죠. 자,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3으로 묶어주면 b 나오고 마이너스 2의 오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는 0 이렇게 나오겠네. 마3까지 씌워지니까. 자, 그럼 얘는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메가도 오메가 제곱도 다 뭐예요? 이거 다 복소수죠. 뭐 그냥 허수라고 합시다. 복소수에는 실수도 나오니까 허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0 되려면 요 앞에 붙은 i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고 여기 붙은 i도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a는 0이고 b는 2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얘가 좀 계산이 조금 더 이제 간단하긴 했는데,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실 두 가지 다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계산을 해내는 것도 필요한 역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서 저거를 이제 정리해보는 훈련도 해보는 건 필요한데, 사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뭐 경험치를 쌓았다, 우리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지식을 쌓았다, 이렇게 좀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해달래요. 근데 요것도 뭐 노동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오메가 얘기할 때 많이 했던 거라서,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근계수를 이용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는 마일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오메가 켤레는 1이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비교해 주면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오메가의 켤레라는 게 오메가 제곱이랑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오메가 분의 1과 같다라는 거, 요거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1을 붙이는 것도 의미 없겠다. 자, 요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건데, 그럼 얘네 둘 사이는 뭐여야 돼? 켤레여야 되는 거지. 근데 켤레가 제곱이 되는 케이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오메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 제곱이 서로 켤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이거에 켤레를 했을 때 이제 알파 제곱이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허수는 뭐가 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에 근인 거죠. 요 방정식의 근이 제곱한 거랑 켤레랑 같아지게 되는 허수였잖아요.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하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은 무조건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누어서 뭐가 이제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끝나야 되는 거고 하나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건 개수 맞춰보기 하면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개해주면 x 세제곱에다가 2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 나올 거니까 a 값은 2, b 값은 2,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보일 수 있잖아. 이게 보인다면 사실 그 오메가를 되게 열심히 공부한 거니까 칭찬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뭐 안 보인다고 혼낼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보여도 우리는 어쨌든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크게 보면 둘의 생각이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나의 근이 이제 켤레를 했을 때 알파 제곱이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가는 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너무 당연해져야 돼요. 왜냐면 개수 자체가 실수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개수 자체가 실수인 순간 그때는 a 값, b 값이 실수니까 그 켤레근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켤레가 된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알파 제곱에다가 내가 켤레를 해주게 되면 얘는 뭐랑 같다는 거야? 알파랑 같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곱해주면요, 곱해주면 알파의 알파 켤레랑 알파 제곱의 켤레랑 같은 거지. 근데 얘는 알파 켤레의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자, 얘를 만족하는 값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겠죠. 0이면 안 되잖아. 0이면 안 되니까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것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에 주어진 정보에서 한 근을 베타라고 해주면요, 근계수에 의해서 알파랑 알파 켤레랑 베타랑 이렇게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a여야 되고,
그다음에 알파랑 알파 켤레랑 베타랑 알파 켤레랑 곱하면 얘가 B여야 되고, 알파랑 알파 켤레랑 베타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베타 값이 얼마야? 마일인 거죠. 왜? 얘가 얼마인 걸 아니까. 얘는 1이니까. 그럼 요걸 이용하면 요 식도 좀 달라 보이는 게, 베타가 마일이잖아? 마일이니까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알파 켤레에다가 를 해주면 얘가 B-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값도 얘 둘이 더하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알파 켤레 값만 안다면 A 값도 B 값도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알고 있는 건 알파와 알파 켤레 값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줄 거냐면, 알파랑 알파 켤레 제곱을 한 다음에 해주면 얘는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켤레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알파 켤레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알파 제곱은 아까 뭐랑 같다 그래서 알파 켤레랑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의 켤레는 알파랑 같은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을 t라고 치환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는 0이 될 거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t는 마이너스 2거나 t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t가 2라고 하면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둘이 곱이 1이라는 거잖아? 아니지, 거꾸로 했구나. 얘가 2거나 얘가 마일이어야 되죠. 자, 그럼 곱해서 1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랑 알파 켤레랑 다 뭐야? 1이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가 아니니까? 허수가 아니니까. 자, 그럼 이번엔 알파랑 알파 켤레가 마일이고요. 알파랑 알파가 1이라고 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의 근이란 얘기인 거죠. 얘네들은 다 허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능한 알파와 알파 켤레의 값은 마일이라는 거네. 자, 그걸 여기다 대입해 주면요, 요 값이 지금 마일이 나온다는 거고 요 값이 1이 나온다는 거잖아. 자, 그럼 성립하는 A 값은 여긴 2가 될 거고요, 여기 B 값도 2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긴 하는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경우도 좀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수식을 전개할 때 필요한 요건들도 좀 있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좀 쉽게 풀었다면 아마 제곱한 것과 켤레가 같아지는 허수는 오메가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고 있어야 우리가 좀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6번 문제인데, 얘네들은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정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저 m값이 사라질 수 있다면 뭐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라는 게 어쨌든 정수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m을 지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쟤네들을 뭐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정수가 될 수 있는 뭐 쌍을 잡아 본다던가 뭐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얘는 x가
x 또 m을 지우게 하는 거니까 저 항등식이잖아요. x에다가 뭐 0을 대입해도 뭐 등식이 성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얘가 뭐니까 항등식이라서. 그럼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좌변은 마이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뭐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2가 될 건데 얘네들이 다 정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1 곱하기 1 곱하기 2 아니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것도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뭐 요렇게 나오는 쌍밖에 안 되겠죠. 자, 요렇게 나오는 쌍밖에 안 될 거고, 자,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 있냐면 알파 베타랑 베타 감마랑 감마 알파랑 요거 해주면 일단은 요게 지금 m인 거잖아. 마뿔 마니까 마이너스 m이겠네. 마이너스 m인데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근계수 사용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주고 나면 합이 여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m이지? 합이 0이 되는 쌍은요, 0이 되는 쌍은 뭐밖에 없어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밖에 없는 거죠. 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합이 0 되는 케이스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적절하게 그냥 잘 곱하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일 곱하기 마일하고 마일 곱하기 2하고 마일 곱하기 2를 했을 때 마이너스 m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거 계산해주면 얼마 되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m, 그러면 m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저 일단 미지수가 두 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정수라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인수분해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인수분해된 식은 항등식이니까 적절하게 특별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m 값이 사라지게끔 세팅을 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또 추가로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다가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 아마 비슷하게 나온 걸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지금 보면서 생각나는 문제가 아마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17번 문제인데 저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1이 되게 하는 k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모양을 봐서는 우리가 생각나는 방법은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모르겠지만 3알파, 베타, 감마를 해주면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로 썼지. 자, 요렇게 될 거고, 쟤를 한 번 더 정리해 주면 자,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꾸 자, 이런 형태로 모양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우리 근계수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근계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의 값들을 다 채워 넣어 보면 얘는 지금 1이라고 주어졌죠. 1이라고 주어졌고 세근의 곱이 지금 1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세근의 합이 k네요. k에다가 여기 k제곱 들어가고
지금 얘도 이게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어차피 k 값 구할 거고 그 다음에 근계수를 이용하면 k로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이제 곱셈 공식을 만들어 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k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k를 한 게 플러스 2 하면 0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러면 1에다가 0에 마이너스 3에 2 1 넣으면 되겠죠? 1, 1, 1, 1, 마이, 0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k-1에다가 k제곱 더하기 k-2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쟤도 인수분해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랑 2네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만족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2거나 1이거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18번 문제는 저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2i라고 했고 그 다음에 PQ는 실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켤레근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한근이 얘였으니까 남은 한근은 뭐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뭐 P도 있고 P제곱도 있고 Q도 있고 한 상황이고 근 두 개를 아니까 아마 이거는 뭐 나머지 한근을 베타라고 놓고 뭐 근계수를 이용하라고 하는 문제 같은데 왠지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을 아니 이게 잘 될지 아닐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싶네요. 그럼 둘이 더하면 2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고 더하기 5는요. 요게 지금 근이 하나가 1 플러스 2i고 하나가 1 마이너스 2i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쟤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근이 똑같다는 건 인수도 똑같다는 얘기니까 x세제곱 빼기 px제곱 더하기 3p제곱 x 더하기 q라는 i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를 꼭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눠볼게요. 나눠보죠. 이제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라도 해보죠. 자, 1 넣어주면 여기가 2에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러면 2 마이너스 p 여기가 4 마이너스 2p 5p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나머지인데 이게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나머지가 존재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3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은 0이고 요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게 p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게 p 값이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도 0이어야 되잖아. 그럼 q라는 i는 10 빼기 5p란 얘기죠. 그러면 요때 q는요 10에서 3분의 5를 더하는 거니까 3분의 35 요때 q는 5가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x는 p-2라는 것도 구할 수 있죠. x는 p-2. 그래서 x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p-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그럼 요때 나올 수 있는 x는 마이너스 1. 뭐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면 P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Q가 3분의 35고요. 그때 X값은 우리 아까 허근 하나 구했죠? 허근이 아까 1-2i 아니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P값이 1이면 Q값은 5가 될 거고, 이때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1 하고 아까 저것도 허근도 써야 돼. 1-2i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근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한꺼번에 조리제법까지 해버린 거예요. 조리제법까지 해봤고 나머지 0 나오는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뭐 약간 걱정됐던 건 이제 솔직히 더 복잡하게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깔끔하게 나왔네요. 근데 아마도 문제가 원했던 거는 뭐 요런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근계수를 좀 이용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서, 그럼 이제 한근이 1 플러스 2i고 그러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나머지 하나를 뭐 알파 요렇게 잡아주면 요 값은 이제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이 해주면 이제 5가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i의 알파랑 1 마이너스 2i의 알파를 해주면 요 값이 3p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알파가 지금 q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뭘 정리를 해달라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걸로 해주면 2 더하기 알파가 p,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해주면 알파는 어차피 실수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2알파 플러스 5에다가 뭐 나머지 지워지겠죠? 얘가 지금 3p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값이 p-2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2p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뭐 3p 제곱 뭐 이렇게 나와서 3p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오고 아까 식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얘가 원했던 거는 네 그죠, 3p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니까 뭐 요렇게 풀어 달라는 거고, 뭐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근데 저게 왠지 귀찮게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방식을 좀 생각해 봤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P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P가 아까 1이었죠?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면 알파 값도 나올 거고, 이때 알파가 X 값인 거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7, 그 다음에 이때 나온 값이 마1 이렇게 나올 거면, 그럼 Q는 5알파니까 여기다 5배 해주면 마이너스 35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 요렇게 잠깐만, 알파가 p 빼기 이고 마이너스 1 아 여기 플러스 q구나. 그럼 얘가 마이너스 q여야 되겠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뭐 오히려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 건데요.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세 실근의 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K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도립제법을 이용해서 1차와 2차로 쪼개줘야겠네요. 그래야지 3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뭔지 알죠. 일러주면 자,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현재는 x-1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0 요렇게 나오겠네요. 실근이니까요, 얘도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럼 판별식 9-4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 값은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 여기까지 일단 체크를 합시다. 실근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는 1인 거 알고요. 나머지를 뭐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라는 거랑 알파 베타는 k라는 걸 일단은 알 수 있죠. 자, 그때 얘가 직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직각이어야 되니까 그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볼 건데, 하나는 빗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요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2k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9가 저렇게 되려면 k 값이 4네요. 그 다음에 뭐 빗변이 1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알파나 베타나 뭘 잡든 결과물은 다를 거 없으니까 뭐 알파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알파 제곱 될 거니까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1이 될 거고, 요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분의 1이겠네요. 요 값이 3이니까. 그러면 합이 1이고요. 뺐을 때 3분의 1이 나오니까, 그럼 알파가 3분의 둘이 더해 3 나와야 되지. 3 그러면은 둘이 더하면 3분의 10이니까 알파가 3분의 5, 베타가 3분의 4가 되겠네. 그러면 k 값은 둘이 곱한 거잖아요. 9분의 2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근데 k 값은 4분의 1보다 작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안 되죠. 얘는 되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k의 값은 9분의 20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 특히 이제 뭐 시간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에는 단위를 맞춰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맞출 건지 아니면 분으로 맞출 건지, 뭐 용량이라면 뭐 리터로 할 건지 밀리리터로 할 건지, 길이라면 센치로 할 건지 미터로 할 건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위배한 상태로 풀게 되면 이제 계산값들이 많이 틀어지니까 여기서 항상 단위를 맞춘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가득 채우는데 이때 필요한 게 t 시간이래. 그 다음에 다 빼내는데 필요한 시간이 t 제곱 시간이래.
얘는 일정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얘가 1시간 동안 채우는 양은요, t분의 1이겠죠. 얘도 1시간 동안 빼내는 양이 t제곱분의 1이겠죠. 자, 그때 3시부터 물을 이제 넣기 시작했대요. 물을 넣었을 때 전체 용량의 t제곱배가 되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1시간에 t분의 1씩 채우는데 여기다가 어떤 임의의 시간을 곱했더니 그 값이 지금 t제곱 됐다라는 건 여기 들어갈 게 뭐야? t 세제곱 시간 이렇게 되겠죠. t분의 1씩 1시간에 t분의 1씩 채워 넣는데 다 채워진 게 t제곱이래요. 그럼 당연히 t 세제곱 시간만큼 물을 넣어주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물을 빼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을 빼기 시작했을 때 다 빠졌을 때 3분의 16분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단위 맞추자 그랬잖아요. 그럼 3분의 160분은요, 시간으로 바꾸려면 60분의 1을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지워지고 얼마 되나? 16이니까 8, 3, 3, 9 9분의 8시간 이렇게 되겠네. 단위를 지금 계속 시간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 걸린 거니까 빼내는 시간만 생각해 보면 이게 총 걸린 시간이 9분의 8시간인 거잖아요. 여기서 물 채워넣는데 필요한 시간이 요만큼이었죠. 그럼 요만큼의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뭐야? 채우면서 동시에 빼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채우는 양은 계속 t분의 1씩, 빠지는 양은 t제곱분의 1씩일 거니까 실제로는 t제곱분의 1에서 t분의 1만큼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을 빼고 있는데 채우고 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물을 빼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요렇게 했을 때 어쨌든 들어간 양 빠진 양 했을 때 결과물도 총량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t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수조에서 빠져나간 양은 전체 수조의 양과 다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차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쟤를 넣으면서 빼면서 했던 총 빠진 양은 t제곱만큼이 빠져야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수조에 있던 물의 양이죠.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건 빠지는 1시간에 빠지는 물의 양. 그래서 요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뭘 곱할까? t제곱을 곱할까요? t제곱을 곱해주면 여기가 1-t가 될 거고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9도 곱할까요? t제곱을 곱했지. 4제곱
좌변을 정리해주면 여기가 t 세제곱 4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이 9t 4제곱 이렇게 되나요? 여기 이상하게 풀었구나. 여기도 9 곱해야죠. 여기 9 되고, 마이너스 9t 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이 9t 4제곱. 그러면 9t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8이 0이네요. 자, 이제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9, 0, 8, 8. 일 안되고 마일도 안되고, 왠지 분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3분의 1 3분의 1 한번 해볼까요? 9 3 3 1 9 3 안되네. 근데 어쭈 요 비슷한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3분의 2 해볼까? 9 6 6 4 12 8 나오네요. 자, 그럼 x가 아니라 t였지. t-3분의 2에 9t 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12가 0이고요. 저쪽에 3 넘겨주면 3t-2에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가 될 거고, 저게 허수 나오네요. 1에다가 12 빼면 음수니까. 그러면 t 값이 될 수 있는 건 3분의 2밖에 없는 거죠. 3분의 2. 자, t 값까지 구했는데 얘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자, 그럼 이제부터 수조에 물이 이제 가득 찬다면 도대체 몇 시 몇 분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3시 아까 3시에다가 3분의 160분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3분의 2시간이 지난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60분이니까 40분이 지났다는 얘기네요. 다시 얘기하면 40분이 지나갔다는 얘기니까 3분의 16이면 대충 몇 분이지? 3분의 16, 20분만 뽑아내면 1시간 늘어나는 거잖아? 3분의 3, 5, 15. 대충 한 50 몇 분이 되는구나. 50 몇 분이니까. 그럼 저기서 20분만 갖고 오면 3분의 100분이 되겠네? 그러면 4시 3분의 100분 이렇게 될 거니까 A 값은 4고요. B 값은 3분의 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네 뭐 각각 구하는 것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A 값, B 값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단위 맞추는 거예요. 단위 맞추는 거. 단위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식 세우는 거. 계속 넣으면서 빼고 있으니까 빠지는 양만 생각해 보면 빼는 양에서 집어넣는 양을 빼주면 될 거고, 시간도 전체 시간에서 내가 물 채우는데 사용된 시간을 빼주면 시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빼낸 결과물이 딱 수조에 원래 차있던 양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물이 다 비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요거는 일단 뭐 오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에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다 하나예요. 이 식을 못 세운 거예요. 식을 못 세운 거. 요게 일단 첫 번째 고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랜만에 분수 이용해 갖고 조리제법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시간으로 다시 분으로 바꿔갖고 추가로 계산할 때 좀 값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 요 정도가 좀 귀찮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2단원 전체 연습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뭐가 대단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들은 뭐 소수였고요. 열심히 푸는 거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3차 방정식이라고 뭐가 나와 있으면 항상 이제 1차와 2차로 쪼개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근계수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뭐 오메가를 이용해서 차수를 낮추든가, 사실 기본과 실력에 있어서 접근 방향에서는 크게 다를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실력에서 나와 있는 문항들이 확실히 어떤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조금 복잡하거나 하는 문항들이 좀 더 많이 배치되어 있던 거는 맞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 방정식은 답 내는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메인인 거니까 눈으로만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끝내지 마시고 꼭 자기 손으로 직접 풀어보는 과정까지 연결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단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